자, 이번 강의는 다항함수의 그래프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이미 우리가 전에 강의를 다 통해서 3차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다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해. 3차든 4차든 먼저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자, 4차 함수가 이렇게 인수분해했다라고 쳐보자. 그렇게 되면은 x축과의 교점을 알 수 있게 되지. x축이라는 거는 y는 0이고, 그럼 얘와 x축을 연립하면 이 방정식이 실근, 얘네들이 이젠 교점의 x좌표들이 될 거고, x축과에. 그런데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있을 때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걸 fx라고 했을 때 f2도 0이고 f'2도 0이다가 되겠지. 자, f'2가 0인 이유는 이거를 생이 네모, 여기를 세모라고 놓고 이 fx 자체를 미분하게 되면은 이거 네모와 세모의 곱으로 이루어진, 즉 곱미분을 해주면 미극음일 하잖아. 그랬을 때 이걸 미극음이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하였다고 쳤을 때 지금 왼쪽 거나 오른쪽 거 둘 다 x-2란 항이 들어가 있게 되고, 그래서 f'2도 0이다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이 교점 x좌표인 2, 3, 4 중에서 2에서만큼은 접하고 3, 4는 뚫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그런 꼴일 거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4차 함수가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을 알 수 있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우리가 그릴 수 있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우리 함수들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도함수를 구하자라고 얘기했었지. 뭐 인수분해가 안 되든 아니면 식이 좀 복잡해서 인수분해를 하기가 좀 귀찮을 때도 그냥 바로 도함수를 찾아가지고 도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이제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다 배웠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고, 그럼 이번 강의에서 얘기할 건 뭐냐면 이제 다항함수에서만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분석을 할 때 다항함수에서 이제 최고체계수가 양수면 그래프의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간다. 이런 몇 가지 정보들에 대해서 쌤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리고 최고체계수가 음수면은 오른쪽 끝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자, 이건 이미 알고 있었겠지? 그래도 한번 이거 지금 쌤이 설명하는 요 내용부터는 필기를 해두고서는 전부 다 우리가 외우도록 해보자고. 자, 첫 번째 얘기는 최고차계수가 양수면 오른쪽 끝이 위 올라가고 음수면 내려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제 다음 주제야. 접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접선 선생님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건데, 지금 스쳐 지나가는 접선꼴, 스쳐 지나가는 접선, 그리고 뚫고 지나가는 접선,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해서 이제 배울 거야. 접선이라는 건 우리가 원에서도 배웠었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이런 걸 우리가 접선이라 얘기하지. 그랬을 때 접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우리 볼록성에 대해서 쌤이 얘기를 잠시 하면 얘가 이렇게 생긴 건 위로 볼록 모양이고 이렇게 생긴 건 아래로 볼록 모양이지. 그랬을 때 이런 위로 볼록 모양의 곡선에다 접선을 긋게 되면 어디서 접선을 긋든지 간에 지금 분홍색 접선이 이 곡선보다 더 위에 있지. 그런데 아래로 볼록 모양일 때는 이 곡선보다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더 아래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이해되지? 자, 왼쪽처럼 위로 볼록에다 접선 그으면 접선이 더 위에, 아래로 볼록에 접선 그으면 접선이 더 아래에 있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게 되는 점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위로 볼록 모양과 아래로 볼록 모양이 얘 둘이가 결합돼서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생긴, 자, 여기 지금 이 동그라미 색칠하는 데에서 결합됐다라고 쳐보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그 부분에서 접선을 딱 긋게 되면 걔가 어떻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지금 얘에서 여기 셈이 조금 더 연장을 한 상태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치면 이렇게 접선은 위로 블록에다 그으면 위에 있어야 된다 얘기했었지. 그 다음에 아래로 블록 모양에서도 여기 살짝 셈이 더 연장한 후에 접선을 그어주게 되면은 아볼일 때는 접선이 더 밑에 있어야 된다 했잖니.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결합해서 붙여주게 되면은 정확하게 접선이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겠지. 왜냐하면 왼쪽까지는 곡선이 위볼이니까 접선이 더 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기준 오른쪽에서는 접선이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곡선을 뚫고 지나가게 내려가는 그런 접선을 이제부터는 뚫고 지나가는 접선이라 부를 거야.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스쳐 지나간 접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을 뚫고 지나가게 되는 접선, 얘는 언제 발생된다고? 방금 말했듯이 이런 볼록성이 딱 변화되는 그 지점에서의 접선은 뚫고 지나간 접선이 된다. 그래서 뚫고 지나간 접선은 일단 다 필기를 해두자. 우리가 볼록성이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얘기했었고, 사실 변곡점 미적분 내용이지만 선생님이 그냥 수투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준다 했었고, 변곡점, 얘가 볼록성이 바뀌는 지점이었지.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뚫고 지나간 접선이 될 것이다. 이때 이 변곡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다시 설명하자면, 얘는 볼록성이 바뀌는 점이었고, 앞에 7강의, 그러니까 이거 우리 지금 5단원의 7번째 강의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하는데, 변곡점이 어디에서 생기게 되는지, 이 볼록성이 바뀌는 점이라 했던 이 변곡점, 이 어디서 생기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놨는데, 그걸 한번 다시 돌려서 보든지 아니면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 다시 하면, 변곡점은 자,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에서 발생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부호가 바뀌는 점. 그 x에서 이제 원래 함수는 변곡점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 그런데 이제 다항함수에서만큼은 이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건 이제 부호가 바뀌려면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려면 0을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fx가 이제 변곡점 나올 때 이계도함수에서 그때의 이제 우리가 x를 대입하게 되면 부호가 딱 바뀌게 되니까 0이다가 성립이 돼야 되거든. 다항함수에서는 이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변곡점이 나올 때 그때 이계도함수 값 자체는 0이다가 된다라는 거야. 그때 이제 원래 함수는 변곡점이 생긴다는 거고, 그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뚫고 지나간 접선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접선 얘기까지 다 했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 자, 그 다음 주제는 일단 제목부터 적으면 다항함수 자체의 식이 인수분해 된 꼴이거나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fx 자체가 이렇게 x-알파를 인수로 갖게 되면서 인수분해 됐다라고 쳐보자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y는 0이라는 게 x축인 거면 당연하잖아. 그랬을 때 fx하고 얘 둘을 연립하게 되면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다가 되지. 즉 f알파가 0일 거기 때문에 f알파가 0이란 얘기는 지금 얘는 0이라고 놓은 방정식의 근이 알파가 되는 거고, 그 근이 알파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fx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에 알파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 되면은 fx는 x축과 알파에서 교점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런데 얘가 이제 1차가 아니라 이렇게 2차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즉 x-알파의 제곱이 인수로 들어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세제곱 이 인수로 들어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배워야 돼. 그런데 일단 2차 꼴로서 이제 완전 제곱 꼴로서 들어있게 될 때는 당연히 x축인 y는 0하고 연립을 하면 얘는 빵이라고 놨을 때 이거의 실근 중에 알파는 당연히 있겠지. 그러니까 f알파는 당연히 0이잖니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겠지만은 이렇게 완전 제곱꼴을 인수로 가질 때는 f' 알파도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이유는 다시 한번 마지막 설명하면 이걸 네모 세모라 했을 때
이 미분하고 알파 넣는다는 거는 이 자체를 미분을 해야 되지. 그럼 미그금이를 하고 여기다가 알파를 넣어도 이 두 군데 전부 다 x-알파가 인수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대입해도 0이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얘가 0이란 얘기는 fx의 x는 알파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란 얘기잖아. 미분계수니까 이게. 그러면은 얘는 f알파가 0이다가 돼야 되면서 그 말은 얘는 x축과 알파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만나야 되는데 교점이 알파가 있다는 얘기인데 얘는 접선의 길기도 0이 되면서 만난다는 얘기야. 그 말은 x축하고 이게 알파라고 치면 fx가 만나긴 만나는데 이렇게 접하면서 만나야지. 접해야지 여기 접선의 길이가 0이다가 딱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물론 fx가 이렇게 위쪽에서 접하거나 아래쪽에서 접할지 몰라도 어쨌든 알파에서 x축하고 접하긴 접해야 된다. 자, 완전 제곱꼴로 인수가 될 때는 이렇게 x축에서 접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파에서. 그럼 세제곱이 이제 인수로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럼 얘는 f알파가 0일 거고 얘도 똑같은 이유로 미분을 해도 이걸 뭐 똑같이 네모 세모라고 놓고 미분해봤자 이거 미그금이 할 수 있겠지. 미그금이 하면 얘는 물론 뭐 3x-알파의 제곱 세모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여기 미그 급이 이렇게 되면 어쨌든 여기 딱 알파 넣어도 여기에도 알파가 x-알파가 들어있으니까 인수로 얘 알파 대입했을 때 0이다가 되겠지. 그래서 f 프라임 알파가 또 0이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한 번 더 미분하고 알파를 넣어도 0이다가 성립이 된다. 그 이유는 이제 이거 우리 한번 미분하게 되면 이거 지금 미그금이 해가지고 이렇게 됐겠지. 한번 미분했을 때. 그 상태에서 또 미분을 하면 또 얘를 뭐 네모, 얘를 세모라고 놓고 얘를 별표, 얘를 뭐 하트라고 놓고 미분을 하면 또 미그금이를 하겠지. 미그 플러스 금이 이렇게 뒤에 것도 마찬가지. 근데 계산은 그냥 생략을 하고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암산을 해보면 여기 모든 그 덩어리들에 여기 모두 x-알파가 인수로서 들어있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얘네들 전부 네 군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알파를 대입하면 또 0이다가 되겠지. 그런데 f2' 알파, 그러니까 이거 이계도함수의 알파는 게 0이라는 거는 이제 fx 자체는 아까 앞에 이 강의에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x는 알파에서 변곡점이 생길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세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을 때는 f알파도 0이고 f'알파도 0이고 f2'알파도 0이지. 그러면 얘는 일단은 f알파가 0이다 해서 x축하고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 설명할 수 있지. x축과 만남. 그리고 도함수에다가 알파 넣었더니 0 됐다라는 얘기는 얘는 알파에서 접해야 된다는 얘기지. x축과 알파에서 접함. 그리고 이계도함수에 알파 넣었을 때 0 됐다는 얘기는 이제 볼록성이 또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fx는 x는 알파에서 변곡점이 생긴다. 변곡점이 생긴다. 그러면 얘는 바로 x축 자체가 알파에서 뚫린 접선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여기 알파에서 지금 x축하고 만났고 여기 접선의 길이가 0이면서 그 다음에 여기 변곡점이 생겼지. 뚫린 접선이면서 접선셈이 뚫린 접선은 이 변곡점에서 생긴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위로 블록 모양이다가 아래로 블록 모양으로 바뀌는 변곡점이 알파가 된다 이 뜻이야.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100%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 100% 이해가 안 되면은 지금부터는 일단 암기를 해보자고. 어떻게 외우면 편하냐면 이렇게 1차 꼴로서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인수분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인수분해를 딱 했을 때 1차 꼴로 이젠 인수가 들어있으면은 알파에서 x축과 교점이 생긴다라고 해서 x제곱꼴, x-알파의 제곱꼴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들어있을 때는 x축과 알파에서 접한다. 자,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그냥 외워도. 그리고 이제 세제곱꼴로 되게 되면은 얘는 x축과 알파에서 뚫린 접선꼴로서 만나게 된다.
뚫접골로서 만나게 된다. 됐지? 이거 조금 더 일반화하면 사실 2차가 아니라 4차, 6차여도 이게 성립이 되고 여기 3차가 아니라 5차, 7차 같은 홀수차여도 뚫린 저점골로 만나게 되는데 우리 차수가 이렇게 높게는 안 나오니까 보통 그래서 이 정도까지를 먼저 기억을 해두고 암기를 해둡시다. 이거 전부 다 필기를 해도 자 그럼 이걸 응용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fx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봐. 그럼 얘는 이제 4차 함수가 되는데 얘는 최고차 개수 오늘 배운 거 다 응용 최고차 개수가 양수겠지. 그러니까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야 되면서 그 다음에 2에선 얘가 1차 꼴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돼. 교점이 생긴다라는 거는 자 여기다 필기해두세요. 지나간다라고 쓰세요. 지나감. 뚫고 지나감. 뚫고 지나가게 우리가 교점을 만들어주면 되고 3에서는 뚫린 접선꼴로 만들어줘야 되지. 그렇게 되면 그래프를 우리가 4차 함수에서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이 접선의 길이가 순간적으로 0 찍고 다시 올라가는 요 모양. 그래서 요 모양으로서 여기 2하고 3을 지나가게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야. 또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그리는 거 연습을 해보면은 얘도 0에서는 지금 1차 꼴로 들어있기 때문에 뚫고 지나가면 되고 2에서는 접하게끔 그리고 최고차 계수는 양수니까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3차 함수의 개형을 그려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자, 요 내용 자체가 이제 숙달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래프가 먼저 그려져 있을 때 우리가 식을 빠르게 좀 세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라고 쳐보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극소점에서 극소값이 3이 나오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3차 함수 이 식 자체를 세우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x축과 접하도록 얘를 세 칸씩 전부 다 평행 이동을 시켜줘 밑으로.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2에서 접하는 3차 함수가 되겠지.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fx를 세울 때 2에선 접했고 0에선 뚫고 지나간 거잖아. 그래서 x는 1차로 그 다음 x-2의 제곱꼴로서 처리를 해주고 최고차 계수는 모르니까 뭐 a라고 놓자. 그러면 얘는 지금 초록 색깔을 식 세운 거고 얘를 다시 위로 3칸 당겨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플러스 3을 해주면은 얘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까지 되면서 하얀 색깔 그래프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럼 다시 한번 또 연습.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4차 함수에 이제 우리 대칭형 W 모양이 되는 거고 얘는 극소값이 둘 다 2지. 그리고 얘 또한 우리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게 된다면 딱 정확하게 0하고 2에서 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분홍 색깔 식 자체를 우리가 A 접하게 되면 2차 꼴로서 처리하라고 했었지. 이렇게 처리를 한 후에 다시 위로 두 칸 당겨주면 되겠지. 그럼 위로 두 칸 당긴다는 뒤로 플러스 2 하면 자, 평행이동까지 돼서 이 하얀색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겠다. 자, 이해했죠? 자, 그 다음 이제 주제는 차이 함수라는 건데 자, 이 차이 함수라는 건 무지하게 많이 중요하고 자, 얘를 언제 써먹냐라고 이제 묻는다면은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그래프 두 개가 이제 겹쳐 있는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겹쳐 있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제시가 될 때가 있어. 그럴 때 이제 교점의 x좌표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차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의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돼. 식 세우는데 사용한다. 자,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얘기야. 별표 좀 쳐놓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때 사용할 건데 이거는 이제 개념 배울 때 쓰는 내용인 거고 실전 문제 풀 때는 이제 그래프 두 개가 겹쳐 있을 때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겹쳐 있을 때 식 세울 때 우리가 차이 함수라는 걸 이용한다. 자, 그럼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제 응용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fx하고 이런 gx가 만났다고 치고 여기가 2하고 여기 3에서 만났다고 쳐보자. 자, 그렇게 되면은 fx에서 gx를 빼면 얘는 2차고 얘는 1차잖아. 그럼 2차에서 1차 빼면 2차 함수겠지. 이 2차 함수 식 자체를 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걔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얘 둘을 우리가 연립하게 되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 2하고 3이라는 얘기잖아, 지금.
교점 x좌표가 실근이니까 연립 방정식에. 그럼 실근을 알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근을 알고 있으면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이제 얘는 2하고 3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워주게 되면 되는 거고, 이때 최고차 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놓고 이렇게 x-2, x-3으로써 이제 방정식을 세워주게 되면은 이게 연립한 방정식이 세워진 거고, 우리는 이제 f 빼기 g라는 식 자체를 세울 수 있는 거야. 그럼 이 방정식에서 는 0은 일단 필요가 없어서 버리고, 이렇게 f에서 g를 뺀 식 세운다라고 했던 그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얘 자체는 새로운 2차 함수가 되는 건데, 이 새로운 2차 함수인 얘를 그래프를 그려주게 된다면 이제 2하고 3에서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지? 1차로서 들어있으면은 그냥 뚫고 지나가게끔 그려주면 돼서 요거 자체가 y는 f 빼기 g라는 2차 함수를 그린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이해되지? 이렇게 교점의 x좌표를 알 때는 이제 우리가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은 사실 그거 자체가 연립한 방정식 세우는 과정이고, 그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 자체를 알고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교점 좌표를 알면 그게 연립 방정식 실근이니까. 그럼 연립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 그 자체는 이제 우리가 f 빼기 g라는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얘처럼 이거 다 필기를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 두 함수가 뚫고 지나가게 될 때는 얘가 지금 2하고 3에서 뚫고 지나갔잖아. 그러면 차이 함수 또한 x축과 뚫고 지나간다라고 적어주세요. x축과 뚫고 지나감. 뚫린 접선 얘기랑 다른 거지. 그냥 뚫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이거는. 다시 한번. f랑 g가 2, 3에서 뚫고 지나갔어. 만났어. 그러면 이 차이 함수 동안 x축과 2, 3에서 똑같이 뚫고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야. 자, 더 연습을 해보자. 이 예시들도 다시 적고. 자, f하고 g 이렇게 놨을 때 둘 다 fx는 3차 함수고 왼쪽 건 gx가 1차고 오른쪽 건 gx가 이렇게 2차 함수라고 해보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런데 두 함수들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교점 x좌표들이 주어져 있는 거고, 그럼 얘들을 연립하게 되면, 즉 같다라고 연립하면 실근이 1, 2, 3이 나와야 되지. 그럼 얘를 넘겨서 요 방정식 자체는 이제 3차 방정식일 건데 최고차 개수는 a 모르니까, 그 다음에 1, 2, 3이 실근으로서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 자체를 세울 수가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f에서 g를 빼게 되면 이 자체가 연립한 방정식이지. 원래는 f 이퀄 g였는데 이제 넘긴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은 또 369가 되는 거고, 얘는 얘가 3차, 2차인데 빼면 어차피 3차잖아. 그래서 얘 또한 3하고 6하고 9를 이렇게 근으로 갖게끔 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지. 자, 방금처럼 두 함수가 겹쳐 있을 때 우리가 교점 좌표를 알면은 식 세울 수 있다라는 게 이 뜻이야. 자, 그리고 이걸 토대로 차이 함수라는 얘 자체를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은, 자, 앞에 거는 1, 2, 3에서 1차로서 이제 또 인수가 있었으면 그냥 뚫고 지나가게끔, 뒤에 것도 3하고 6하고 9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게끔 이제 차이 함수를 그려주면 되겠지. 3차 함수 두 개 다. 다시 결론 짓자면은 두 함수가 뚫고 지나가게 되면 차이 함수도 x축과 뚫고 지나가게끔 만난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그 다음 예시. 자, 그 다음은 한번 접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fx, gx가 여기서 접했다라고 쳐봐. 그리고 여기가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f 빼기 g는 0이라고 놓은 이 방정식, 그러니까 얘 둘을 다시 연립한 거지. 그럼 얘 둘을 연립하게 되면 2차하고 1차니까 이거 자체 2차 방정식이고,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지금 3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교점에 x좌표가 지금 3밖에 없잖아. 그러면 얘 2차 방정식은 3을 중근으로 가져야 되고, 그러면 얘는 x-3의 제곱꼴로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꼴로 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때 이 차이 함수라고 한 이거 자체가 지금 차이 함수잖니.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까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x-3의 제곱꼴로 있으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3에서 x축과 접해야 된다고 배웠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차이 함수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결론. 자, 필기. 차이 함수에서
두 함수가 만약에 접하게 되면 차이 함수는 그 점에서 x축과 접한다. 자, 이렇게 결론 질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예시. 이렇게 3차 함수가 1차 함수랑 여기 한 번은 뚫고 여기는 접했다고 쳐보자고. 자, 그렇게 되면 연립한 이 방정식의 실근이 1하고 4가 나오는데 4는 접하면 이제 우리 중근이라 생각을 해줘도 돼. 그래서 4, 4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f 빼기 g라는 거는 x-1과 x-4의 제곱꼴로서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차이 함수 자체를 그래프를 그리자면 얘는 1에서 뚫고 4에선 접하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두 함수가 접하게 되면 이 차이 함수 만들어낸 얘도 x축하고 접하게 된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어떤 두 함수가 있는데 얘네가 만나는데 이렇게 뚫린 접선꼴로 만나게 될 때에 대한 얘기야. 그렇게 되면 이게 3이라고 해볼게. f에서 g를 뺀 상태는 이건 일단 기억을 해두자. 여기 지금 뚫린 접선 3에서 만나게 됐잖아. 그렇게 될 때는 얘의 세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 자, 다시 우리 앞에서 접하게 되면 이렇게 4에서 접했으면은 x마 4의 제곱꼴로서 인수를 갖게 해줬지. 그리고 이렇게 그냥 뚫고 지나가게 될 때는 얘네들을 1차로서 우리가 인수로 처리를 해줬으면 되고, 식 세울 때. 자, 그냥 뚫고 지나가면 1차, 이렇게 접하면 2차, 그리고 뚫고 지나가는 접선꼴로서 뚫고 지나는 뚫접꼴로 지금 만나게 되면은 세제곱으로 식을 세워주면 된다. 그러면 우리 이제 차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은 얘는 우리가 그리면은 이제 배웠지? 이게 세제곱꼴로 있으면은 x축하고 3에서 뚫린 접선으로 이렇게 지나가게끔 그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결론. 차이 함수에서 두 함수가 뚫린 접선 골로 만나면 일단은 뭐 알파에서 알파라고 해보자. x-알파의 세제곱을 인수로 처리를 하면 되고, 그리고 차이 함수는 알파에서 x축과 뚫린 접선으로 만나면 된다. 그래서 마지막 얘도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차 함수 모양 중에 세 번째 거에서 이렇게 생긴 거 있지. 그리고 두 번째 것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두 번째 거는 접선이 순간적으로 0 되는 점이 있었다고 했었던 거 있지. 이렇게 생긴 4차 함수.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변곡점이 있어서 이 분홍 색깔에서 쌤 접선금 이렇게 뚫고 지나가게 되거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접선이 딱 0이었잖아. 그리고 여기도 변곡점이 되면서 접선금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게 되는데 1, 2, 여기도 1, 3이라고 해보자. 자, 그렇게 되면 얘 fx, gx, f에서 g를 빼게 되면은 일단 1에서는 그냥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1차로 처리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리고 2에서는 지금 뚫린 접선꼴로 지나가게 되는, 그래서 3차 꼴로서 처리하라는 얘기지. 얘 또한 마찬가지야. 얘도 이걸 fg라고 했을 때 f 빼기 g는 최고차계수는 그냥 a 처리하고, 1에서는 그냥 지나간 거야. 이게 그냥 뚫고 지나간 거야. 3에서는 이 뚫린 접선꼴로서 여기서 접하게 지나간 거라서 세제곱으로 처리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차이 함수를 그려주게 되면, 자, 1에서는 뚫고 지나가고 2에서는 뚫린 접선꼴로 이렇게 처리.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x축과의 이 차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얘를 그린다는 거지. 지금 1에서는 지나가고 3에서는 이렇게 뚫린 저점꼴로 지나가게끔 그려주면 된다. 자, 이렇게 이번 강의도 마치는데,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쌤이 설명해줬던 내용들 중에서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 번 돌려보고, 그리고 결론적인 것들만 좀 외워서, 중요한 건 쌤이 설명한 것 중에 결론들이거든. 결론들. 방금처럼 이렇게 뚫린 저선으로 만나면 얘가 세제곱꼴로서 인수 처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차이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서 뚫린 저선으로 x축하고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결론들을 꼭 외우고 한번 다 정리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 강의를 듣도록 꼭 해보자고.